우리가 이제 대지가 경매에 놓은 수가 있어요. 대지가. 그럼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문제가 대출이 안 되더라고, 저게. 대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 자금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빌라가 두 동이 있는 건데, 두 동에 자기 자금으로, 한 2, 3년, 3, 4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2억 5천에서 한 3억 정도 자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건은. 자, 일단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거니까, 원장님, 나 돈도 없는데 자꾸 3억짜리 하면 잡습니까? 공부는 배워야 돼. 그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 낙찰자가 이 판결을 받아난 게 있어요. 이 경매 넣었을 때. 그거는 우리 학원에 자료 실어가면은 내가 올려놨습니다. 내가 정리해가지고. 그대로 갖다 붙여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내용이 이래요. 일단, 먼저 보고 합시다. 20에 18356. 자, 구독션에 가서, 자, 요겁니다. 요거 이제 남촌동, 그죠? 인천의 남동구 남촌동의 땅이 180평, 토지만 경매다 해놨어요. 그래서 물건은 아주 좋은 가치 이제 수익성이 예상이 되는데, 그죠? 토지만 매각. 자, 누려보겠습니다. 누려보니까 요 판결을 제가 올려놨죠. 이거를 올려놨는데, 자, 일단 지목은 농지네, 그죠? 181평의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팔겠다. 요번에 입찰하실 분은 20% 보증금 가오라 이 말이고요. 자, 8억짜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져 가지고 지금 미납이 됐습니다. 6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보세요. 6명이 그러고 1등한 사람이 잔금을 안 치릅니다. 잔금을 안 넣어요. 한 3천만 뛰죠. 그런데 다시 2달 뒤에 나왔는데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또 그럼 이 사람 다 어디 도망갔노요? 나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이기라. 들어와야 되죠. 원래가 좋아서 막 들어갔잖아요. 3억 6,700도 들어가고 아무도 안 들어왔다. 그래갖고 유찰돼갖고 또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지금 관심을 가지겠죠. 구독자이니까 인원이 좀 작은데 아마 지속성은 많을 겁니다. 자, 일단은 대강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땅이 있죠. 건물은 흐름합니다. 흐름한데 여기서 아마 사는 사람이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있는지 답사를 해보시고. 땅이 요겁니다. 그죠? 여기에 이 땅입니다. 한 150평 되는 땅이다. 그죠? 땅이고 또 요것도 짜주는가 봐요. 두 필지입니까 지금? 그렇네. 짜주네. 2종 1반이다. 그것도 명식이 2종 1반에 30평이네. 요것만 까있어도 재개발할 때 아파트 분양권이 나옵니다. 서로 도로라도, 서울 같으면 90제곱미터죠. 도로 90제곱미터라도 아파트 서울은 분양권이 나오고, 부산은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분양권이 나옵니다. 실제 도로고 지목도 도로라도 분양권이 나온다. 아파트 분양권이 나옵니다. 자, 일단 150평은 요거 180평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한 8억 7천 정도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자, 옛날 경매가 있었죠. 요 쭉 보니까 임차가 이렇게 막 있어요. 배당률은 안 하네요. 아마 비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느낌에 비어 있는 것 같고 쭉 보면은 전입 세대도 한번 볼까요? 전입 세대가 있는가? 전입 세대가 어떻습니까? 전입 세대가 안 붙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원래 이 최 씨가 경매로 삽니다. 경매로. 자, 누려보겠습니다. 2013 타경에 경매로 자기가 사요. 그때도 이게 181평의 건물은 빠지고 경매로 4억 3,900에 샀습니다. 그죠? 잔금을 넣었죠. 4억 3,900에 사가지고 그 당시에도 요 건물입니다. 그죠? 그게 최 씨는 사가지고 그 당시에 보니까 쭉 전입이 그때 많이 들어와 있네. 그죠? 전입 신고가 들어와 있고 경매 뒤에도 전입이 들어오고 사는 거 보니까 일이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세도
어떤 거는 8,400, 6,900 막 이런 식으로 전세가 막 형성되는가 봐요. 옛날에 형성이 돼갖고 있고 3, 4천 뭐 쭉 있네 이렇게 해서 전세가 예로 한 5억 2천까지 이렇게 막 형성이 됐네, 그죠? 이런 땅인데 요게 이제 옛날에 또 이 사람도 경매났네, 그죠? 옛날에 경매로 2001년도 샀고 이 지상권은 이제 누가 해놨는데 뒤에 보면은 이게 지상권은 이제 매각하겠다 완납하고 지상권자로부터 동의서가 말소 동의서는 뭐 문제 없고 말소됐죠 상시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낙찰을 받을 때 건저당도 있고 건저당이 2004년도 2007년도 막 이렇게 건저당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경매를 누가 했느냐, 이강희. 자, 잘 보세요. 이 이강희라는 사람이 설정을 했다가 경매를 넣어줍니다. 경매를. 그러면 4억 돌아 이 말이죠. 그럼 먼저 2007년도에 설정이 됐고, 그럼 건물은 언제 됐느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막 써놨을 건데 원래 토지에서 96년도에 건저당권자를 주식회사로 하는 건저당에 설정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동이 99년도에 완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건물을 다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퇴거도 하고 해라. 이게 권리 남용이 아니다. 다 하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요. 애당초에는 96년도에 건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99년도에 그 뒤에 집을 짓기 때문에 요거는 다 철거도 하고 인도하고 그 계신 분들은 선순위고 후순위고 다 퇴가라.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낙찰을 받죠.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자, 다시요. 이런 상태에서 최철인가 4억 3조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날 경락장름 대출을 어디서 받습니까? 여기서 받죠. 이전 설정을 합니다. 자, 해가지고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김에 넣어줘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유자들이 일부 나오는 거는 여기 나오는 거는 아마 대지권을 조금씩 사갔다고 봅니다. 내가 볼 때는 뭐 2평, 3평 이렇게 뭐 사간 것 같아요. 사가지고 이제 움직여갖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경매가 지금 소망 부천 신협에서 경매 넣어줍니다. 넣어줄 때 요 사람들의 넣어줄 때 요 보면은 이제 아까 낙찰자가 높게 낙찰되라고 토지 인도 판결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 판결문 여기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2019년도에 있는데 피고가 몇 명일 거면요. 이 원고는 최철현 씨 거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가 보니까 쭉 23번까지 나옵니다. 피고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요 건물을 다 토지를 인도하고 거기에서 다 이런 부분을 다 나가라 말입니다. 나가고 퇴거하고 하라 막 이런 판결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전부 다 피고들이 전부 다 나가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을 막 써놨어요. 쭉 보니까.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은 일단은 이제 건물에 있는 자 이렇습니다. 주로 우리가 땅에 깔린 땅에 낙찰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설정이 있고 건물이 아까 3년 정도 넣었었죠. 그럴 때는 무조건 다 일단 철거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집권이 성립 안 한다 그런 거예요. 철거고, 그런데 철거하는 건물에 또 뭐 세입자가 있고 선순위 전세권이 있고 뭐 또 설정이 들어가고 건물에 대해서 이래 있을 때 유치권도 있고 막 있을 때는 그거는 전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도 다 나가야 되고 유치권이 있어도 그거는 깨지는 유치권이고 땅의 불법 행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낙찰자 발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문제는 없고 거기서 누가 세입자들이 잘 살고 있고 이제 제일 좋은 건 있는 겁니다. 세입자들이 저가 예로 301호 사는 사람이 땅 10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땅 10평을 예로 뭐 4천만 5천만 주고 사가면 좋겠다. 내한테 팔아라. 그러면 저 필지별로 분할해서 팔면 됩니다. 쪼개가지고 예로 만약에 24개다 그러면 24개를 쪼개가지고 땅에
지분에 맞게 해갖고 딱딱딱 팝니다. 팔고 이제 보통은 사람이 살고 있으면은 지료까지 단락합니다. 보통은 지료 내놔라. 니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지료를 주라 이렇게 판결 나와요. 그래서 낙찰 입장에는 별 문제는 없는데 대출이 안 되니까 이제 그동안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피고가 있는가 아까 보기에는 피고가 있었죠. 24명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은 힘이 약한데 예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보면은 이제 현금 청산을 받아도 괜찮은 숫자예요. 현금 청산으로 받아도 좋고 그럼 이게 이제 땅이 2종 1바에 뭐 더 좋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용 계획을 보니까 자 2종 1바이죠. 그래서 아마 그 같이 어울려 가지고 어느 날 재건축하고 이럴 때 이제 해당이 되면은 좋을 것 같다. 내가 보니까 그럴 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땅은 뭐 예로 한 3억 2억 5천 3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내가 뭐 이어놔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막 은행에 이어놨지 말고 막 한 3년 늦게 한 4년 정도 그동안 사람 이제 고생 많이 했고 또 나도 고생할지도 모르 이게 또 뭐 한 10년 가가지고 이게 이제 중간에 또 낑기는 사람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한 도전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그래서 이제 답사를 가봐야 돼요. 가보고 그 분위기나 그게 전자지도를 보니까 이 분위기나 여기서 그것은 구에다 구청에다 가보고 이 계획이 이렇게 시절에 묶어서 뭐 재개발 구역을 지정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IC 쪽은 주변인데 지하철이 조금 멀죠. 신천하겠네, 그죠? 지하철이 조금 건너서 가야 되고 이 조금 불편하네, 그죠? 지하철이 좀 접근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차로서는 이동하기 좋은데 저는 모르지. 여기에 또 이제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왕창까지 두들부사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조금 좀 애매합니다. 내가 보니까 애매하고 지금 그래서 많이 떨어지고 이 6명들도 이게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가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판결문을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문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2016 가단 요 방법은 이제 법원 가야 돼요. 요거는 예로 네이버나 인데 가세요. 창원지방법원 가도 상관없어요. 자, 지방법원에 어디 법원도 좋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정보지 정보. 민원의 판결서 잘 봅니다. 여기 보면은 민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이라면은 바로 나올 겁니다. 이게 인터넷 열람은 2015년도 1월 1일 이후인가 뭐 그럴 겁니다. 2015년도 1월 1일 이후면은 바로 나오는 거고 이제 2015년 이전 거는 여기에다가 신청하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 나옵니다. 대부분 90%는. 근데 비실명 안 된 판결문은 아까 그 놓은 거 보니까 비실명 된 거 같은데 안 된 거는 한 보름씩 걸립니다. 대부분은 지금 여기에 요 누르면 돼요. 각 법원에 가셔가지고 누르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거는 바로 그냥 1,000원만 주면은 뭐 우리 전에 조교했을 때는 배주법 있을 때는 뭐 요 판결서 한번 좀 출력해보니까 뭐 한 3분 있으면 출력하고 온다. 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갑니다. 저는 이제 L박스 갔는데 L박스가 지금 이제 유료화 해가지고 이게 또 지금 여러분 들어가기 좀 힘들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까 사건 번호 어디 되죠? 사건 번호 2000 자료실에 이어놨는데 2010 몇지고 또 있네. 자, 하여튼 뭐 L박스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보가 자꾸 내놔 하지 말고 아까 인터넷 열람 있죠? 꼬아서 신청하면 바로 1,000원 주면 바로 나와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자꾸 여러분들 터득을 해야 쉽습니다. 딴 거를 또 부닥쳐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4번에 보면은 이 자료실이 있어요. 학원에 자료실에 제가 한 8개 정도 중요한 걸 올려놨는데 막 간단 설명 드릴게요. 자료실에 가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 학원에 자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경매하면서 다음에 가서 아까 그것도 아니 자 여기서 이제 넣으면요 학원 나오죠. 아까 여기서 논다 했나 저게. 연결되는 것 같다. 자, 여기 가면은 인사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요 많이 쓰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자료를 많이 해놨는데 지금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인사한다고 엄청 들어와요. 그 자료가 한 10페이지 뒤로 가야 이제 겨우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은 요 안 넣습니다. 주로 요쪽을 지금 많이 넣어요. 옛날에 요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 넣고 있고 자료실하고 그 다음에 서식 법인 만들고 짜고하는 서식을 다 있어요. 웬만한 거는. 그래서 두 개를 보면 됩니다. 그 지금 자료실에 가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 있죠. 지금 요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거. 아까 요 판결문 이어놨고요. 그럼 요거 가면은 농취증 제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미제 출시 보증금을 몰수한다. 이게 이제 제일 우리 이슈거든요. 경매에서 불법 건축물에 있어서 농지증을 발급 못하겠다는 면에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 요거 이제 제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박사학위 과정 보면 논총 이렇게 해갖고 소논문 한 35페이지 정도 막 그거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국회도서관 다 올라가 있어요. 있는 건데 넣어놨고 그 다음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농지연금 업무 처리형 여러분 농지연금 좋아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있고요. 그 다음 농지 민원 사례제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농지증을 발급할 때 뭐 짜고 막 좀 책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3법 1세대 1주택 샀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뭐 등등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무면 편남은 요거는 2012년도 의정부 지방법원 생 건데 아주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경매계장들이 전부 다 책상에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도 간단하니까 요거는 책이 참 좋습니다. 편안하고 쉬워요. 그럼 요 보면 좋은 거는 자 우리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불법 건축물에서 면에서 농지증 발급을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냈더니 법원에서 매각 불허가 되고 7일 이내에 매각 불허가 되고 그럼 10% 띄어야 되죠. 원래가 조건에 매각 불허가 시기고 10%를 몰수를 해야 되는데 내주자 하는 책이 여기서 나와 있어요. 주로. 그래서 요거를 보고 대부분은 실무는 내주고 있습니다. 실무는 내주고 있는데 또 이걸 또 어떤 또 수강생은 원장님 10% 안 돌려줬는데 그 뭐 자료에 딱 하는데 내가 복사를 해줍니다. 요거를 사진 찍어줘요. 카톡에다가 한번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책은 저같이 이제 밖에서 쓴 사람들이 98%고 저거 안에 쓴 사람 책이 별로 없어요. 외부로 이제 보도록. 그래서 여기 이제 외부로 볼 수 있게 참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좋다네. 그럼 이제 그 경매계장, 경매주사들의 생각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올라온 마음이니까 볼 사람이 부지런히 봐야 되는데 그죠? 그입니다. 또 있나? 자, 그래서 참고를 써놨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5번 온비드 공매 중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재산이 나옵니다. 11억짜리 대지가 6평, 건물이 전용이 25평, 11억 5,900. 자, 공매에 양도소득세 관련 재산,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냐. 이게, 전에 옛날부터 봤어요. 양도소득세 관련 재산. 자, 이런 겁니다. 요것도 그래요. 나 기흥에 아파트가 1번을 가 있는데, 예로 조정대산 지역인데, 강남에 하나 샀어요. 아파트 샀어요. 그럼 기흥을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는데 기흥을 1년 이내에 팔고 팔아야 비과세를 가는데 자 다시요. 기흥에 아파트를 가 있는데
강남에 어떻게 해서 유튜브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여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사게 됐어요. 그러면 텀이 일단 1년 지나야 됩니다. 비과세 두 개 다 가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기흥거 사고 난 뒤에 1년 뒤에 이제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받아요. 그럴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거를 팔아야 되는데 1년 이내에 팔아야 그게 비과세가 갑니다. 강남 거도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일시적 2주택자라고 부르고 2주택자. 일시적으로 이제 뭐 강남 거 원래 사면 되는데 여기 있다가 이제 강남 거로 옮기기 때문에 이제 애들 때문에 경매 낙찰 받고 올라가는데 요거를 빨리 팔다 하면 이제 뭐 우리 조정대상 지역은 1년 2년 이기겠어요. 그냥 저게 창원에 저게 뭐 현동의 아파트 가포에 이런 아파트 그러면 그거는 3년입니다. 아파트인데 조정대상 지역은 뭐 기간만 좀 틀린데 어떤 거는 2년, 최근에 산 거는 작년에 산 거는 뭐 1년 이기겠어요. 이내 팔아야 되는데 중고층한테 잘 안 팔려. 뭐지 미적미적하고. 근데 본게는 1년이 내일 모레가 열흘 남았어. 1년 되는 날이. 도저히 잔금 받고 할 시간이 팔리긴 텄어. 그러면은 세금 물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뭐 한 4, 5 올라가고 지금 돈은 됐는데 난 세금 물기 싫어요. 그럼 그래도 잠되느냐? 뭐 잠될까요, 여러분들? 응? 아닙니다. 자산관리공사 맡기면 됩니다. 팔아달라 이렇게 하면은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의지가 없은 건 아니다. 팔고 싶은데 중개소에서 안 팔아주고 이게 이제 가격이 만약에 뭐 미분했는데 그러면은 자산관리공사에 딱 맡겨버리면은 팔아달라고 온비도 공매로 팔아달라고 맡겨버리면은 그게 이제 비과세로 같이 가는 겁니다. 파는 걸로 보고 그 법이 이제 있어요. 법이 있는데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해서 이 사람한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거 보니까 이제 일단 번쩍에 가봅시다. 번쩍에 한번 가서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20 마이너스 000 16 마이너스 001 어디 전화를 잘 받더라고. 젊은 사람인데 전화를 아주 빨리 좀 낙찰 받으세요 이런 뜻으로 전화를 막 받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급하죠. 빨리 팔아야 되는데 높게 팔아야 되는데 문제인데 저도 이제 안 팔리면 자꾸 5%씩 떨어지거든요. 10% 아니고 5%씩 떨어지고 다시 나오고 합니다. 자, 이 보다 보니까 기흥에 양도소득세 관련 재산하고 이게 이제 아파트가 이게 보입니다. 그죠? 오늘 5시까지요. 오늘 5시까지 11억에 팔겠다. 자, 이게 뭐냐, 이게. 자, 그래서 눌렸어요. 눌렸을 보니까 전용이 여기고 수탁재산이다. 수탁. 이거 수탁재산. 그래서 이제 오늘 5시까지고 양도소득세 면제하는 걸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렇게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12억 5,900에. 자, 입찰하기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쭉 보면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소유자 물건 관련 문의는 소유자한테 하세요. 자, 이런 거 더 보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소유자니까 여기는 이제 가서 방문한다 하면은 술도 줍니다. 바렌타인 30년 이상. 묻고 빨리 채가지고 사인했더라고. 자, 임대차 계약 승계 조건. 내가 물어본 게 이래요. 여분이 한 분 계신데 6억 2천 주고 있는데 내년 10월인데 이게 이제 임대차 이 승계 조건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내가 예로 아까 12억에 낙찰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6억 2천 빼고 그죠? 그럼 뭐 얼마입니까? 5억 8천만 원만 내면은 이제 이거 이전이 되는 겁니다. 승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년에 10월 달에 만기인데 6개월 이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 청구권을 임차인은 쓸 수 있거든요. 그건 뭐지 되느냐 했더니 그거는 새 주인이 들어와서 사겠다 하면은 지가 나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립니다. 그거는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막 쉽게 이야기한 거고 이 세입자가 계약갱 요건은 1회 하나가 있거든요. 한 번은 쓸 수 있는 계약입니다. 만약에 묵시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쓸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안 썼으면은 한 번 썼어요. 2년 더 살겠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나 못 나간다 이랬더니 뭐 새 주인이 뭐 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새 주인 이야기고 임차인 위주로 벌금 안 나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거야. 일단 자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자,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가 자금 조달 계획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는 많이 해요.
지금 빨리 팔고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맡긴 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맡긴 거는 비과세 받으려고. 그래 맡긴 겁니다. 자, 가시죠. 얘는 마찬가지, 심각하거든요. 얘로 5억에서 10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세금을 내는 거하고 안 내는 거하고는 또 틀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기간이 촉박할 때 맡기는 겁니다. 자산가지공세. 자, 근거법이 뭐냐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고 지금 거기가 기형이 조정돼요. 대출은 50%가 되는데 오산까지 뭐 연계도 될 거고 뭐 좋은 호재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아실에 갑니다. 주로 이제 이 시세를 아실 가거든요. 이 아실입니다. 이거 뭐 스마트폰에 다운받았어요. 아실 간단해요. 다운받아 보니까 9억 2천 있고 10억 6천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로가 이게 맞는데 일이 툭 튀노는 거는 이게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하는 수가 있거든요. 장난친다고. 그런 게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똑 튀노는 거는 조금 무시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올랐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다가 30일 신고하거든요. 계약하면은. 그러면 이상하게 툭 튀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신고했다가 잔금을 해가지고 또 30일에 또 해지돼 빈다고. 그러면 이게 60일 동안 살아있어요, 이게. 쭉.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게 지금 올라가는데 싶어서 이제 막 또 산다고. 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런 헛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뭐, 자기는 뭐, 그렇지는 않고 시세가 지금 잘 오르고 있습니다. 샀는데, 하여튼 해보면 좋습니다. 되게 친절받은다. 젊은 좀 친구다. 남자 친구인데, 아주 잘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다 하시는 분은 또 안 받겠죠? 그죠? 점심 먹고 한번 전화 쓱 해보면 아마 잘 받아줄 겁니다. 옥낙사 받으라고. 그럼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대강, 이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이거를 우리가 특히 이제, 자, 저는 이제 상고를 원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제 동기들이 세무서가 많아요. 세무서에 많아요. 그 세무서랑 부인들의 재산 정식 제일 넘버원이 뭐냐 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겁니다. 그래서 꼭 사가지고 2년 되면은 또 팔고 빠지고 2년 되면 또 팔고 빠지고 이거를 그래서 짐을 반을 항시 안 푸는 거예요. 또 이사해야 되니까. 이게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이 한국에서 정말 비과세 2년만 지나면은 무조건 세금을 뭐 1세대 1주택은 아마 안 받겠다 말거든요. 그럼 해운대 살면서 그냥 쉽게 말해서 뭐 2년마다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오르면 또 2년 뒤에 또 팔고 이렇게 동로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전략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일시적 2주택 되려고 하면은 두 개 다 비과세가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느냐? 일단은 기존 주택이 있는데 1년 이상 경과하고 하나를 사야 됩니다. 낙찰을 받든지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1년 이상 경과하고 A주택이 1번이 있는데 2번을 1년 뒤에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2번을 또 먼저 팔면 안 됩니다. 선입선출법. 그래서 먼저 산 거를 먼저 팔아요. 그럼 뭐 먼저 산 거를 먼저 파는데 몇 년 이내에 파느냐. 이게 중요하죠. 몇 년 파느냐. 이게 중요한데 집에 가서 소득세법 시행령 한 155조. 이거 아마 여러분 없을 겁니다. 이것도 기록해놨다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1세대는 지금 이제 비과세 가더라도 내년에 팔면은 또 12억까지는 비과세 가니까 또 좋죠. 어차피 지금 팔고 빠지는 것보다는 내년에 가서 12억으로 막 하면 좋겠다. 보십니다. 자, 비과세가 되려고 하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요. 이게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 막 이런 거를 전 세대원이 이렇게 이제 취하는 있고, 근데 우리 이제 파는 거죠. 그럼 9억은 넘느냐? 이런데 앞으로 12억까지 이제 조금 보여야 돼. 이유가 있죠. 자, 그래서 쭉 써놨는데 이거를 설명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금은 많이 했고요. 자, 여기 봅니다. 여기 여러분 빠졌을 겁니다. 제가 넣어서 그냥. 자, 잘 보세요. 종전의 주택을 양도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2018년 9월 13일까지는 무조건 3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창원에서 아파트 하나 샀어요. 그때는 조정 대상에 있는 것 아무도 없었어요. 샀는데 경매하고 나서 하루 반기에 싼 게 뭐 아파트 하나 눈에 탁 띄었어요. 하나 더 삽니다. 낙찰 받아가지고 삽니다. 자, 그럴 때는 1번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한 5년 묵은 주택 가지고 있다가 2번 아파트 샀어요. 근데 어떤 수강생은 2번 아파트를 팔아갖고 세금도 딱 입에 툭 튀어놓더라고. 그 당연하지. 그거는 선입 선출법 아니고 구입이죠. 구입 선출법. 이건 안 됩니다. 너가 산 거를 먼저 팔으면 그 세금 당연히 나오죠. 자, 그래서 1번 아파트를 이제 자기가 판대요. 두 개가 됐죠. 그럼 1번 아파트는 두 개가 됐을 때 두 개가 합치게 됐어요. 두 개가 있어요. 기존 주택이 하나 있고 아파트 하나 같이 받아뺐어요. 그럼 두 개가 됐죠. 그럼 기존 주택 쭉 5년 가고 이거는 몇 년 동안 팔아야 됩니까? 몇 년이네? 3년. 오케이. 3년 팔면 됩니다. 그럼 아파트 하나 받아 이거는 2년 지내서 팔면은 두 개 다 비과세 가는 겁니다. 자, 됐죠? 한번 설명 더 할까요? 안 해도 됩니까? 자, 제일 중요해요. 기존 주택을 한 5년, 10년 가 있는 주택 하나가 있는데, 경매하고 나서 경매를 하나 받았어요. 하나 걸쳤어요. 그럼 두 개가 됐죠, 주택이. 그러면은, 이 기존 주택은 1년, 2년, 3년을 팔면 돼요. 그럼 비과세 가는 거고, 요 낙찰받은 거는 1년, 2년 지내서 또 팔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주택을 먼저 팔야 된다. 아파트는 갚고. 그렇게 되면 두 개 다 비과세 가는 거고. 자, 그런데, 요거 잘 보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많이 생기죠, 지금은. 생기는데, 요거는 18년 9월 14일부터 요 기간에 산 거는 2년. 작년, 2019년 2월 17일부터 산 거는 1년 이내에 팔아라. 이래. 조정 대상 아닌 거는 다 3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닌 거는 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인 거는, 2년 아니면 1년 이내. 1년에 팔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기존, 거를, 이제 1년 있는데, 요 구간을 판다. 근데 그때 안 팔리면 오잖아요. 얘네가 팔아야 되는데, 이때, 지금 열흘 남았어. 10일. 딱, 이게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자산관리공사에 요 양식이 있을 건데, 여기 있네. 부동산 매각 의뢰 신청서 양식이 있어요. 요 양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팔립니다. 자, 다시 위에 봅니다. 이제 그래서 주택은 3년 이내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자금이 빠졌을 거예요. 넣으세요. 조정 대상 지역은 1 내지 2년 이내에 매도 시 비과세가 된다. 아파트 낙찰권은 2년 이상 지나 매도 시 비과세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내년에 10에 오르고, 그래서 이 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조정사지에 추가로 산 거는 2년 이상 보유도 필요하고 또 뭡니까? 거주도 하라는 데가 있죠. 거주도 해라. 조정사지 지역은. 그러고 세대원 전원이 들어오라. 지금 이야기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금 이 거주 때문에 이 주택이 빨리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거주를 하라 하니까 또 그 의무 방어 때문에 있다 보니까 주택이 자꾸 매매가 좀 숫자가 작은 것 같아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세금은 간단합니다. 세금은 간단하죠. 1년 이내는 몇 프로인가? 70%, 2년 이내는 60%, 2년 이상이 뭐 기본 세율인데, 혹시 기본 세율은 간단하죠. 이리 됩니다. 세율인데 네가 2주택 이상이다 크면은 20%더 붙고 3주택이다 크면은 30%에서 추가한다 이 말. 자,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7번입니다. 17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희소식 2주택 모두 비과세 되려면 그 방법은 종전의 주택 양도기한 이전에, 자, 이것도 제가 넣었습니다. 종전의 주택 양도기한 이전에 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매각 의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해는 갑니까? 자, 근거법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입니다. 그 보면은 이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매하면 되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물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공매가 되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하면 되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양식은 이런 양식이 있고, 자산관리공사에 팔면 됩니다. 자, 이해가시죠? 네. 급할 때. 아이고, 내가 내일 모레인데,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잔금 받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 시간상 너무 촉박해. 중요서도 이제 못 믿겠어. 그럴 때는 이제 자산관리공사에 가면은 부동산 매각을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아까 전에 수탁 되는 거죠. 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탁 재산이라 해가지고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이제 할 때마다 5%씩 저감이 되고, 10억 같으면은 한번 안 팔리다 하면 그다음 9억 5천. 그러면 이제 양도세 비과세로 가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또 높게 팔 수가 있어요. 전국에서 많이 보니까 온비도 공매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중개업사를 내는 것보다는 막 그렇게 파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2007년도부터 제가 가오는 자료입니다. 옛날에 인터넷 공매 대행 서비스로 양도세 폭탄 피하세요. 그런 이 내용이 주로 그런 겁니다. 두 채를 가했을 때 1번 주택이 안 팔리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쭉 막 그 이야기 써놨습니다. 넘어갑니다. 18번 봅니다. 18번 지분이다. 그죠? 지분 대출도 안 되고 3억 5,800에 있는데 설정도 있네요. 설정도 있고 그럼 뭐 돈이 되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 마이너스 059 5986 마이너스 001 한번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구역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여러분이 구청에다가 전해보면 좋아요. 그 담당자들이 전화 보면 다 알더라고. 아, 그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사면은, 아파트 분양과 주민관계네. 아, 그 조합택, 뭐,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전까지 사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자기들한테 다 기준 정해입니다. 조합 설립 이전까지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 봅니다. 광진구에 이렇게, 지분, 대출이 안 된다, 이죠. 자, 이게 이제 문제고, 봅니다. 501호인데, 전용이 22평입니다. 2000 세무서에서. 그럼 굉장히 크죠? 22평 큰 평수입니다. 큰 평수고, 이게 지금 이제 1월 달에 움직이는데, 그러면 전용이 42평쯤 됩니다. 아주 큰 평수예요. 42평 되고, 이리 쭉 봅니다. 보면서, 월세로 누가 있네. 그죠? 월세가 설시가 4천만원에 월세가 있는 것이 조금 눈에 보이고요. 그럼 나머지 이리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재산 명식으로 꼭 보셔야 돼요. 자, 봅니다. 건물은, 여기서 건물에 지분 넣으면 조심해야 돼요. 땅은 무조건 대지권이나 지분, 그건 맞는 이야기고, 건물에 지분 넣으면은 마음속에, 저게 이제 쪼가리구나. 그죠? 바이든지 뭐 넣게 되지. 또 이거를 보고 막 전체 또 알고 나오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봅니다. 그래 보는데요. 보니까 전입이 되어 있대요. 이걸 기억 잘합니다. 전입된 사람. 주택이 빌라니까 전입된 사람을 마음속에 외웁니다. 금년 6월달에 뭐 전입이 됐대요. 자, 여기 봅니다. 이건 뭡니까? 김씨가 2008년도가 있고 설씨가 6월달에 전입확정 4천만원에 배분 요구도 했고 8월 9일에 그래서 배분 요구는 요거를 넘기는 거 봐야 됩니다. 자, 8월 10일 하면 또 안 되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배분 요구도 요 잘 챙겨.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김씨는 아마 느낌에 소유자 같아. 소유자. 요거는 그죠? 좀 그렇다. 여기는 김씨가 2021년 6월달에 했는데 여기는 또 설씨가 그렇죠? 김씨는 또 2008년도고 뭐 그래요. 2008년도 뭐 김씨가 소유자란 말이가. 자, 소유자 봅시다. 공유자 2분의 1 김윤희
정리를 받은 거고. 자, 복잡하네. 자, 복잡하면은 제일 마지막 걸 보면 됩니다. 김윤희, 김진기, 그죠? 그럼 오늘 보면은 이 사람께 지금 공면 온 것 같아요. 이 사람께 김진기 씨가 이제 이분이 공면 오고 나머지는 이제 이 사람이 공유자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김진기 씨가 아마 아까 있는 김씨 같아. 소유자 느낌이 그래요. 자, 그렇다 보면은 막 이 4천만 원 정도는, 그러면은 4천만 원은 소액 보증은 받습니까? 받습니까? 4천만 원은 건물 등기를 봅니다. 건물 등기 일자를 보면은 이제 가압류는 안 치주거든요. 안 치주고 건재당을 기준해서 2003년도 12월 달이니까 아마 4천만 원이겠네. 2003년도 요것도 임대차를 붙이면 좋겠는데 못 외우잖아, 제가. 그죠? 2003년도니까 어디 가야 되면 하면 뭐 구독션에 또 아파트나 뭐를 봐야 되는데 이거 볼까요? 2003년도 임대차 보호법. 공매입니까? 공매네. 자, 2003년도 자, 2003년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은 서울에 얼마냐? 얼마입니까? 1600 맞네. 그죠? 아까 그 사람은 이제 배당을 했기 때문에 1600원 받겠네. 그래서 명도 안 되는 막 별 문제는 없겠다. 그죠? 그래서 막 큰 문제점은 보이진 않고, 1600 정도 받아가니까 명도 안 되는 문제 없고, 막 적당하게 사시면은 평수 크기 때문에 괜찮겠나 싶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임차인 2억 5천, 조시세금 5천만원, 나머지 채무자, 소유자, 인여금을 소유자가 가져갈 건데 무슨 문제 있겠는가? 일반 건축물인가? 보자, 얘기를 합니다. 자, 방이 많네요. 방이 3개고, 뭐, 베란다가 굉장히 넓네요. 디귿자리에서 뭐 아주 크게 쓰고 있습니다. 베란다가. 북가자. 3호까지 떨어졌네. 많이 떨어졌네, 그죠? 공매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일반 건축물이 있습니다. 해놨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북가자에 있는 빌라인데 다세대 주택인데 일반 건축물이고, 일반 건축물 요겁니다. 요 막 베란다 막 해놓은 거 있죠? 넓혀놓은 거, 요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 해가지고 넓게 이제 쓰는데 일반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제가 막 써놨죠. 임차인이 2억 5천, 조세가 5천이고 나머지 소유자가 가져가는데 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서대문 거. 자, 60% 떠있네, 또. 그죠? 많이 떨어졌죠? 60%다. 전용이 몇 평입니까? 24평. 딱 됐네요. 24평이 아까 이제 그, 일반 건축물은, 여기 보면은, 건축물 대상이 없는데, 아마 느낌에, 일반 건축물은 아까, 그, 발코니를 막 이리 넓혀놨지, 지금 보기에는. 전부 다 일인데 잘 없거든요. 이게 이제 한쪽만 있는데, 두 군데 디귿자 하는 거 보기에는 막 그쪽에 넓혀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걸린 것 같고. 또 일반 건축물은요, 옛날에 한 거는, 5번, 주택을 보면 5번 묵고 나면 보통 끝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구청에 물어봐야 돼요. 일반 건축물은 이제 뭐, 딱지는 붙어 있는데, 해결을 이제 그건 다 정리해야 되니까. 딱지는 붙었지만 이행강제금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물어보고 자기들이, 아닙니다. 지금 소유자가 되면 계속 물어야 됩니다. 하는 게 있을 거고, 옛날 5번 다 부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없고, 딱지만 그대로 붙은다. 뭐, 붙으면 상관없죠, 그죠? 어디, 상가 같으면 이제 얘를 하고 난다 그러면
유학 주부도 뭐 등록을 안 해주니까 안 돼서 그렇지만 가정집이야 뭐 상관없잖아요. 이행강제금도 5번 물고 다 끝났다 주택에 막 그렇게 되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빌라에. 자 봅니다. 3억까지 떨었는데 재산 명세를 보니까 자 봅니다. 북가자의 401호인데 전용이 24평이고요. 4평이고 이시가 2억 5천 주고 거주 중입니다. 그죠? 2억 5천 주고 자 봅니다. 이시가 전입 확정이 안 됐네요. 2억 5천. 자 이런데 요거는 이제 조사할 때 이야기고요. 배분 요구 했습니까? 자 이시가 2억 5천입니다. 전입 확정을 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분 요구를 2021년 7월 20일 날 자, 이전에 했죠. 8월달에 상관없고. 자, 그러면은 이제 2억 5천 주고 있는 이시가 살고 있는데 배분 요구도 잘 하셨고, 그 다음에 봅니다. 이를 보니까 세무가 지금 금액이 일단 얼마 안 됩니다. 다 합쳐봤자 5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3억에 팔리면은 문제는 없겠죠. 뭐, 자, 이거 봅니다. 일단은 뭐 금액이 또 작다고 많다고 한번 봅니다. 이 사람 기준자 요거죠. 2020년 2월 5일. 이 어디 구청이고? 서대문 구청. 2020 일단은 전입이 빠르니까 선순위가 맞고요. 그 다음에 배당은 이거 빠르고 이것도 빠르고 이거 넣네. 파주시 이거는 조금 뭐 별로고 이거 빠르네. 그럼 파주시청만 조금 덜 내고 요거는 이제 지보다 빠릅니다. 그럼 2600, 3400, 4600, 4700, 공매비용 300, 그럼 한 5000 되겠다 내 느낌에. 한 5000 되고 임차인도 2억 5천 그럼 가져가겠죠. 한 3억에서 되면은 가져가고 그럼 요번에 낙찰되면은 막 적당하고 다음에 돼봤자 또 인수가 또 생긴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막 요번 정도에 적당하게 낙찰 받는 것도 좋다. 그럼 3억에 받아서 전용 24평짜리 사기는 쉽지 않아요. 빌라도 전용 면적이. 그럼 신혼부부나 이런 거 쓰기는 좋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해가 잘 안 가면은 어쩌면 된다고요? 재수하면 되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20번 입찰 시 문제점 있는가? 자 김해 대청동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20에 14166 낙찰 받으면은 이게 한 2억 가는가 봐 이게. 20에 14166 봅니다. 자 김해 대청동인데 팔린네. 오늘이가 어제가. 자 전용이 24평인데 1억 5천이다. 참 이게 우리 강남 아파트가 전부 다 이래야 딱 맞는데 그죠? 김해라고 1억 5천이고 강남이 뭐 30억이고 이게 말이 안 돼. 많이 들어왔네 들어오기는 그죠? 18명 1억 8,800 그죠? 자 요 본게네 1500에 40만원 있는 사람이 배당 요구도 잘하셨고 이 사람이 건재당 구매밖에 없고요. 예상 배당표도 보니까 소액보전금 받아가죠. 이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반 매매 똑같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이런 거는 배당금도 처음 지 다 받아가잖아요. 근데 법원에 배당날 가보면은 1500 안 줘요. 선생님 40만원 이거 10달 예로 400만원 빼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줍니다. 빼고 줍니다. 경매되고 나서 달 계산합니다. 보통 통장 안 고모 주인한테 통장 내역을 안 밝히고 이러면은 보통 다 뺍니다. 신문에 빼고 1100만원 주든지 이제 그래 줍니다. 우리 수강생이 상남에 술집을 했는데 수강생 아시는 분이 2000만원 받을 낀데 100만원 더 받았다. 입이 툭 튀어나왔어. 왜냐 했더니 월세 안 주고는 빼고 주더라. 법원에서. 그럼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는 경매대학까지 공짜 문다가 안 되는 거죠. 자, 21번.
낙찰자인데 낙찰 후 10살 이내 소유자가 적시하고 불쾌하다. 또 이래 나왔어요. 20의 1일 5일. 뭐 짜면 되느냐? 자, 물건은 상당히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건은 이제 이게 아파트가 전용이 41평인데, 자녀들 사줄 때, 이거를 사주는데, 5명이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8억 4천 해갖고, 또 2등이 한 200만 차이면 기분이 들었죠? 네. 더 좋은데, 이 물건이 좋아요. 보니까, 태화강이 바로 그냥, 이 전자지도를 보니까, 이 울산이거든, 울산에. 이 강이 있는데, 그냥 한강처럼 딱 바로 보이네. 그럼 좋은 거죠? 강값이 있으니까. 좋은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보이는 위치인데 임차도 없고 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법원 바로 가기 해당 사건 법원에 가보시면은 뭐가 저주됐어요. 뭡니까 지금? 이 소유자가 이 항고래서 항고. 자, 우리 일반 소송부터 뭐 항소이라는데 우리 경매는 항고이랍니다. 항고. 결정에 대해서 이제 항고, 적시항고. 자, 그러면은 이게 공짜 안 됩니다. 이게 낙찰 대금의 10% 그래야 돼. 10%. 자, 그러면은 이 뭐 때문에 항고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적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은 낙찰된 금액이 있죠. 떨어진 금액이 아니고 낙찰가의 10%. 그래. 그리고 기각이 되면은 연 12% 제하고 줍니다. 소유자는 몰수. 소유자는 몰수. 일반 건저당권자나 이 사람들이 했을 때는 연 12% 띄워줍니다. 만약 기각되면은 이 10% 큰 겁니다, 이거. 10% 얼마입니까? 낙찰대금의 10%. 8,400을 걸었어요. 걸었는데 또 이제 적시항고장만 내고 일주일 이내 뭐 안 내고 나면 문자 가거든요. 공문이 갑니다. 빨리 내라고. 안 가면 기각시킨다고. 돈도 안 내고 그냥 뭐 수리 내고 누우면 뭐합니까? 날짜만 자꾸 지나가니까. 그래서 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은 8,400을 내면은 야 그때는 지가 무슨 명분이 없죠. 낙찰자가 동의를 안 해주겠죠. 당연히 안 해주겠죠. 낙찰자는 당연히 지금 이제 자녀 위해서 살렸다 그러는데 당연히 낙찰 동의서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각이 되면은 너가 뭐 적시항고해도 항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항고할 이유가 없으니까 기각 당하면은 이제 채무자 소유자 쪽은 8,400이 그대로 몰수입니다. 한 달 뒤에 기각돼도 몰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되겠어요. 기다리시면은 우리가 뭔가 참나무가 참아라 그러니까 참아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소식 없습니다. 자 25입니다. 이 농지를 제도 받는데 자 맹지입니까? 맹지 아니다. 자 일단 요거 빼놔갖고 요 앞거로 계산했을 때 맹지다 맹지 아니다. 맹지가 보이죠? 맹지 같죠? 자 그래서 요리 보면은 또 맹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는데 자세히 보면은 자 봅니다. 감정서 잘 보세요. 실제 도로는 요건데 지적도상 도로는 요까지가 정부에서 옛날에 구거 같은 게 있거든요. 길이 크고 작고 되는데 길을 만들어 보니까 또르르 이래 딱 끄난 거지. 좌우는 정말 울퉁불퉁해요. 자 그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볼 때는 맹지가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외관상 보고 에이 맹지 같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20에 8816 자, 제주도에 뭐를 땅을 하나 사고 싶은데, 그죠? 여기 이제 농지가 700평이네요. 뭐 좋네. 700평에 계획관리지역에 5등급이고 좋고, 3m 콘크리트 도장에 접합돼 놨죠. 자, 봅니다. 아이고, 농사 잘 짓고 있네. 그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요거 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지금 요까지가 전부 다 국가 땅입니다. 보면은 전자지도를 보면요, 길은 달랑이 났죠. 여기 해놨지만은 지적 편집도를 보면은 요게 이게 지금 국가 뭐 길입니다. 국가 길이고
내다본 게 이리 막 다녀서 그렇지. 지금 요거는 이게 이 도에 붙은 거예요. 도에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사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맹지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면 이거 보면 됩니다. 이거 딱 써놨죠. 감정사들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민하게 딱 보기 때문에 접합 이나면은 괜찮네. 맹지 딱 써놨습니다. 안 써놓은 거는 접했구나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괜찮다. 계획 관리고 뭐 부채도 많고 됐네. 그죠? 2014년도에 3천만을 줬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죠? 그러기에 8년 만에 3억 됐잖아요. 10배 뛰었네. 계획 관리.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2억짜리를 40% 8천에 사면은 2억짜리를 40% 8천 사면 2억짜리 이게 5년 지나면 4억. 2억짜리가 4억. 또 5년 지나면은 8억. 그거 되잖아, 지금. 이것도 3천 주고 산 게 거의 뭐 8년 만에 10배나 뛰었네, 그죠? 원래는 3천에 6천, 6천에 1억 2천 돼야 되는데 3억이 돼. 그래서 농지 사람이 이렇게 잘 올라요. 자, 보니까 잘 올라요.